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오늘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페미니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페미니즘이 필요하긴 한 걸까요? 이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우대와 보호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이를 곱게 보지 않는 남성들의 시선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성들도 이를 인정하고 가급적 여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거 전쟁과 약탈이 지배하던 근대 이전의 시대에 상대적으로 희생이 많았던 남자들에 비해 여성들은 전쟁의 승패나 환경에 따라 남자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패자의 대가로 죽음과 노예로 전락해야만 했죠. 여기에서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한 사회 환경의 여파로 남성들은 더욱 경직되고 부역과 징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죠? 명절 가사 노동이요? 독박 육아가 남성들 때문이라고요? 유독 한국만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서양의 고전 영화, 특히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영화를 한번 보시면 무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도 전형적인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돼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성에 의해 자행된 여성 차별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조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풍요로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현재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자,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남자의 서열은 5위입니다. 1위는 아이, 2위는 여자, 3위는 노인, 4위는 뭘까요? 네, 바로 애완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꼴찌가 바로 남성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죠. 물론 정상적인 미국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인 또한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작은 불만들이 있긴 하죠. 가령 남편들에게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면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바로 등짝 스매싱감이죠. 이외에도 남편들이 가사에 대해 서투른 일상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남성분들 중에도 여성들보다 더 깔끔하고 쌈박하게 가사 일을 해내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남편이 저보다 요리를 잘하긴 하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은 주로 직진성, 모험성, 폭력성이 강합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우회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고 싸움을 싫어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는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가 지나친 남성성을 가정에서 행사하면 여성들이 힘들게 되죠. 반대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여성성을 강조하게 되면 남성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전한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협의에서 할 일이지 국가나 법으로 규정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일은 결코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과 약탈, 개척의 시대에서 평화와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과도기가 존재했습니다.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변화의 적응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남성들에게 요구가 되어 왔죠. 외부 위협에 대한 남성성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남성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페미니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좌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좌파와 페미니즘은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일까요? 그들의 목표는 과연 어떤 걸까요? 좌파에게 페미니즘은 딱 이용해 먹기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여성들을 자극해 본인들에게 표를 던지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입안에서 잠시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고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만드는 것이죠. 이건 일화이긴 한데요.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씨가 TV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죠. 여기서부터는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부부가 고향 양산에 내려가 있을 때 이야기라던데요. 부인 김정숙이 한참 요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을 부르더랍니다. 부인 김정숙 씨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남편에게 갔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특히 남성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문재인이 담배를 물고 부인에게 재떨이 가지고 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셨죠?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실체. 그럼 이 문재인이 왜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여성들에게 하트 날리고 해외여행이나 보내주고 800만원짜리 코트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닐까요? 하기야 저를 포함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이러한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겠네요. 이런 거 해주면 재떨이 가져다 주겠죠? 잠깐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재인 본인의 행보를 보면 이 좌파 정권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안희정 지사, 정봉주 전 더불어의원, 탁현빈 청와대 비서관, 이번 총선에 당선된 김남국,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 자식들을 권력을 이용해 허위 문서 작성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부부, 통닭 사들고 가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 받으셨나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여성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여성 여러분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입에 사탕을 물려놓고 좌파 독재의 길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실현되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과연 페미니즘이 존재할까요? 만일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탈북 여성분들이 중국인들의 성노예로 팔려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시지요? 문재인이 이러한 북한 인권법을 채택하지 않는 건 왜일까요?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독재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GNP가 중국, 러시아는 이제 갓 1만 불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극심한 빈부 차이를 보이는 이 독재 공산주의 국가들은 상위 1% 정도가 국가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의 실제 1인당 국민소득은 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야말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못 사는 사회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부의 불평등을 외쳐대는 세력이 있죠. 바로 좌파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그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부르주아 계급을 무너뜨리고 그 부를 재분배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나라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참고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바로 변화와 희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원래 잘 살았는데 자본가와
악덕 기업의 착취 때문에 이렇게 됐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몰아내고 이제는 손도 쓰지 못할 정도의 빈국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요? 우유 한 통 살려고 정부 관리에게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결론입니다. 일부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남성들을 혐오하고 경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남성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소한 어려움의 감정을 이입되어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좌파들의 사탕 발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페미니즘은 그냥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표를 받기 위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문재인과 그 참모들이 과연 페미니즘 사상에 부합한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을 또 뽑아주신 여성분들은 정상이십니까? 별다방, 콩다방 가서 남친, 남편 뒷담화 하실 수 있는 여성분들 정말 행복하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는 자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의 선동에 자꾸 휘말리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남자들과 다 같이 못 사는 평등을 얻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변태 권력자들에게 우유 한 통을 구걸하며 몸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라이언킨즈의 연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